네, 10월 14일 목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세븐의 이수민입니다. 네,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나왔고요. 여기에 소비자 물가 발표와 함께 실적 발표들도 이어졌습니다. 자, 먼저 실적을 발표했던 금융주, 항공주 위주로 살펴보면 오히려 좀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소비자 물가지수 9월 지금 전월 대비해서는 0.4% 상승하며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0.2%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치에는 좀 부합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이 중고차 가격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완성차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서 중고차의 가격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중고차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오히려 임대료가 상승을 하면서 2001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CNBC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도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코멘트도 남겼거든요. 이런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오히려 지금 델타 항공에 대한 실적이 앞으로 다시 또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델타 항공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LA항 지금 적체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여기를 두고 앞으로 24시간 운영체제 전환하면서 비상체계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 내놓으면서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부담을 좀 덜어주는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제판 돋보기에서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었던 환율,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세븐과 1시간 함시면서 개장 전 투자 전략 세워보실 시간이죠. 가장 먼저 해외에 있었던 마감 이슈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최효은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들 차례대로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OMC 9월 회의의 의사록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엔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 나왔는데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미국 연준 측에서는 9월 FOMC 의사록에서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연준 이사들은 경제 목표에 현재 경제가 거의 도달했다고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11월 중순까지 지금까지 제공해온 지원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국채 100억 달러 그리고 MBS 50억 달러의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백신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 모더나의 부스터샷의 정부 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 모더나와 얀센에 대한 부스터샷 FDA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뉴욕타임즈 측에서는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마찬가지로 이 부스터샷에 대한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부 측에서는 현재 모더나, 화이자 그리고 얀센 이 3종 부스터샷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다시 한번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블룸버그 측에서는 이 반도체 부족으로 애플의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애플 측에서는 최근 아이폰 13의 생산치를 최대 1,000만 대를 줄일 것이다라는 현재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 애플 측에서는 연말까지 9천만 개의 아이폰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브로드컴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부품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블룸버그 측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측에서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 핸드폰 부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2%에서 3% 넘게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델타 항공 측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괜찮았습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CEO가 직접 CNBC와의 인터뷰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지만 연료비 상승 압박이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이 델타 항공뿐만이 아니라 아메리카 에어라인즈 등 이 항공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요. 이 델타항공은 이렇게 호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의 항공주 관련 이 기업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수소 이벤트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간밤에 플러그 파워가 투자 의견 상향과 함께 에어버스와 협력에 대한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 또 안으면서 12%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도 수소 보조금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호주 내 관련 종목들도 함께 좀 상승을 했다라는 이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플러그 파워에서 심포지엄도 개최가 되고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들 오늘 우리장 수소 관련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도 체크해 보시죠. 최윤 캐스터. 네, 최윤입니다. 네, 오늘 일정 전해주시죠. 네, 간밤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모두 발표가 됩니다. 먼저 PPI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물가와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미국의 가치주 ETF에 한 달 새 1조 6천억 원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어떤 지표 나오는지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연준 이사들의 이 발언도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IMF 총재 연설과 토론이 오늘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IMF 측에서는 선진국의 올해 성장을 전망치를 낮춰 잡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떤 또 발언들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도 이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9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발표가 되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한국에서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시장의 수급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저는 오늘 상승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으로 전망하시는 이유는요? 네, 최근 글로벌 증시의 연이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상승을 뒷받침하던 여러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조정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80달러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 대비 1%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난 연휴 때 발표한 9월 비농업 고용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며 신규 고용 부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크게 물가 안정,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연준의 통화정책에 악영향을 우려하여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하락 요인에 국내 지수가 직격탄을 맞으며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지장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지탱해야 할 삼성전자가 여러 악재에 휘말리면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으로 심리적 지지선을 여겨지던 7만 원대를 강하게 깨고 내려온 이후 뚜렷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받은 유산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 성수 일가가 주식 매각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악재가 나오며 다시 한번 오너 리스크까지 발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파운드리 공급 부족 사태와 3나노 수급차 전략 등에 힘입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부 분기 영업이익이 이르면 올해 말 1조 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가 짙어지는 가운데 파운드리 위주의 비메모리 사업이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반기 증시 수준에 대한 수준을 이전보다 낮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증시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며 매매 대금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환율조차도 1200선까지 상승하며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이끄는 악화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 흐름 속에도 살펴볼 수 있듯이 낙폭이 컸던 날 다음에는 반발 매수가 들어오며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흐름을 전개되었는데요. 그렇게 오늘 역시도 이러한 저가 메리트에 따른 상승 쪽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지금 낙폭이 좀 과대가 되어 있고 반등이 나올 구간 찾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요. 11월 중순부터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매달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줄일 예정인데요. 그리고 대다수 위원들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공급망 변동 현상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 경제 회복이 내년 중반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다는 비득의적 관점을 유지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지수도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장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오히려 저점을 찍고 반등해주는 섹터가 바로 자동차 섹터인데요.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완성차 업체를 비롯하여 밸류체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특히 주요 생산기지인 말레이시아의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이르면 차반기부터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급난 해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일제히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이번 주 내한하여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국내 많은 업체들이 친환경 모빌리티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R&D 투자를 높이고 있는데요. 양산에 성공하여 납품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 회사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일 일상회복지원회가 활동 개시되며 위드 코로나의 준비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단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영업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11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백신 패스를 도입하여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계획인데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이 구체화되면서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부분의 리오프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하락 때 그동안 상승폭을 반납하였던 영화, 방송 섹터가 다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고 있는데 종합 콘텐츠, 영화, 방송 제작사 등의 주가 흐름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증시 전망을 드렸지만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리스크 관리 없이 손해본 종목들을 그대로 이끌고 가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의 손실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가 있으신 종목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금화를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고 주식 보유 포트폴리오 안에서 현금 및 방어주를 편입하여 비중 조절을 통한 리밸런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 참고하시어 오늘 장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지금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 테마로 들어가자면 리비안 관련주들 빠르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위드 코로나가 가시화되고 여기에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쉽게 식지 않는다는 점. 이게 이제는 방송 쪽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CJ ENM과 같은 무거운 종목들도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주가들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기업들의 공시와 이슈까지도 챙겨보겠습니다. 최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어제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기업들 더불어서 계속해서 실적 증대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LNF입니다. 주가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6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16만 원대에서 출발했던 주가가 어제 시장에선 20만 원대를 돌파를 했고요. 21만 원대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자율이 0%인 전환사채입니다. LNF는 이에 대해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MSCI 편입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MSCI 영향력 확대로 가격 반영이 빨라졌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했는데 어제 증시에서는 LNF뿐만이 아니라 최대 주주로 있는 이 세로닉스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왔던 공시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달 들어서 주가가 15% 넘게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CJ ENM도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하나 내놓았는데요. 티빙에 795억 원을 출자한다라고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1,500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결정을 한 건데요. 일단 티빙의 성장세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올 3분기만 하더라도 이 가입자 수가 현재 180만 명을 돌파를 한 상황이고 연내까지 2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음악 콘텐츠 기반인 이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뉴스까지 함께 나온 상황이고요. 또 아시아의 디즈니라고 불리는 토에이 애니메이션과 전략적 제휴를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앞으로 입지가 더욱더 굳혀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CJ ENM 연말까지 함께 주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1.5%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80만 8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장중한 때는 81만 원대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GM 리콜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GM의 최대 19억 달러 지급을 합의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시장에서 나왔었죠.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를 보는 시선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리콜 이슈가 조금 해소가 된 것은 긍정적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어찌 보면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본적인 고민은 여전하다라는 이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GM볼트에서 LG의 과실이 컸다라고 현재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중장기 수익성과 경쟁력은 계속해서 고민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무려 15%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40% 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캠핑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스노우피크의 라이선스를 가져와서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에 입점한 아웃도어 브랜드를 통틀어서 매출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체 백화점에서 최근에는 매출 1위권에서 3위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온라인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올 4분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7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LG와 GM의 이 충당금과 관련을 해서 어느 정도 서로 입장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액수 차이가 8천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질문에 LG 측은 충분히 발생 가능한 비용을 추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요. LG는 구형 전수 교체 그리고 신형은 선별 교체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1조 4천억 원 가량의 충당금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주목할 만한 종목들도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은 황혜수의 주력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오늘은 현대차와 현대위와 펄어비스와 LG화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차장님 종목에도 자동차와 지금 2차 전지가 들어있군요. 어떤 종목 더 살펴볼까요? 우선 현대차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시장 조정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가운데 완성차와 관련된 부품주들의 주가 흐름은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어떤 완성차 업종의 그 주가를 조금 억눌렀었던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생산 차질이 10월 들어서 조금씩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은 이런 그 생산 이슈로 인해 약간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전망이 되고 있지만 4분기와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성장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같은 경우 북미 시장과 해외 시장의 그 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그 안정적인 그런 믹스 효과 그리고 신차 효과로 인해서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신차들이 출시가 되고 현재 그 글로벌 판매량의 그런 견인을 하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 현대차는 내년에도 신차 라인업이 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와 내년에 실적 성장이 가장 그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LG화학을 말씀드리겠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GM볼트와의 어떤 리콜 이슈가 이제는 완전히 해소가 됐다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8월 GM의 리콜 확정 이후에 LG에너지솔루션은 약 한 달간 가동이 중단된 북미 공장이었는데요. 하지만 9월부터 재가동되면서 다시 한번 그 LG와 어떤 GM의
파트너십이 재확인이 되고 있고 이번 리콜 충당금 설정 공시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런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어떤 코스닥 시장의 2차 전지 소재주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런 충당금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2차 전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탑 플레이어로서 LG화학이 그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확보가 됐다. 이런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황해수의 주력 종목,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두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이슈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또 전기차, 수소전지에 대한 모멘텀까지 여전히 유효한 현대차 제시해 주셨고요. 여기에 지금 리콜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로 다시 또 탄력을 받고 있는 LG화학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투자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1,200원 선을 뚫어내면서 시장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가 상단인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더 봐야 될 점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환율이 왔다 갔다 네. 굉장히 또 빠르게 상승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최근의 환율 움직임 어떤지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요?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큰 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줄곧 7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그 순매도 규모가 한 2조 한 4천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사실 매도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비슷한 기간에 우리나라의 그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한 3,068선에서 2,910선까지 밀렸거든요. 한 4.96% 이제 하락한 수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확실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이제 환율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의 장만 본다 그래도 이제 환율이 소폭은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매도세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환율에 또 영향을 또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이미 아시겠지만은 에버그란데 그러니까 헝다그룹의 이슈들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전력 포지션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계속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이제 환율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도 있고요. 무엇보다 또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시켰던 부분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의 위험, 또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은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사실 계속적으로 환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가장 또 궁금한 게 더 위로 올라갈까라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증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1,200원 선에서 이제는 부근으로 왔는데 한 시장에선 그래요. 한 1,250원까지는 사실 이제는 거의 상단까지는 왔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지금 강달러가라고 본다면 그 원인을 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에너지 수요가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죠.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 시대에 가고 있는데 이게 선진국을 넘어서 신흥국까지도 같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수요에 대한 또 겨울이고 그 에너지 수요에 대한
굉장히 상승 압력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움직임에 또 한 가지 에너지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본다면 에너지 가격을 상승하게 되죠. 그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신흥국, 뭐 선진국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인플레이션 압박이 일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리에 대한 변화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불거지기 때문에 이게 또 당연히 이제는 미국 시장에 대한 금리, 그러면 이제 달러 사야지. 그럼 강달러가 계속 유지되거든요. 이게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달러에 대한 전망은 당분간 이제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1,300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한 1,200원 선은 뚫어내고 한 1,25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분들이 좀 다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처럼 지금 에너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뭐 유가, 뭐 천연가스 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네네. 또 환율을 움직이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인플레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간밤에 또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어요. 맞습니다. 줄어드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기조가 언제까지 또 이어질 거로 보고 계세요? 제가 여의도에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여의도의 주유소 가격은 휘발유 가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예, 검정 차들이 아주 그냥 네. 기름을 넣으시는데 지금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778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마 뭐 주유소 싼 곳에 가신 분들은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계속적으로 기름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른다. 아무래도 석유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단순히 휘발유 가격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은 뭐 공산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석유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 지수도 오를 수밖에 없고요. 서비스 가격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조 이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죠.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압박이 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석유 가격이 오른다. 그냥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온다. 여기서 넘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좀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 이제 주가에는 나스닥 지수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봤을 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해보겠지만 일단은 어제는 이제 나스닥에서는 이제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국면으로 보여줬다는 부분이 조금 고무적이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계속적으로 불거져 있는 모습은 확인을 했다는 게 이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오르고 있죠. 지금 최근에 이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자료, 그러니까 2% 물가 상승의 목표인 2%보다 2% 후반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고 3%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압박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지금 속으로 저의 마음은 정말 한번 이따만한 큰 저장 탱크에다가 기름을 쌓아두고 싶어요. 미리 지금 네. 지금 막 큰 탱크에다가 이런 저장 창고만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저는 기름을 좀 모아두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저는 뭐 거죠? 유가가 서부 텍사스유가 이제 $80 돌파를 했잖아요. 어제도 이제 소폭은 하락했지만 $80 선을 계속적으로 가고 유지는 있단 하고 말이죠. 있죠. 저는 봤을 때 유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고 물가 상승에 대한 계속적인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으로 물론 뭐 주식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지만은 뭐 자산으로 좀 전환하고 싶은 마음은 현금은 갖고 있지 않고 싶은 마음.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저장고에 쌓아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그 정도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희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나눴을 때도 비슷한 기조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인플레이션 이미 왔고 지금 심각하다라는 기조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부담이 되죠. 이게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기업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좋죠, 당연히. 뭐 환율이 상승 좋죠. 그죠? 하지만은 이제 수익 기업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좀 양쪽에서 다 보셔야 되겠는데 사실 실물 경제가 좋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이제는 실물 경제가 이제 좋은 기업들은 좀 달러를 풀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기업들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호조세를 기억하면은 그냥
달러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를 또 시장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풀질 않아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달러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으로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들마저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팩트입니다. 네. 계속 또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환율에 대한 흐름들 짚어보고 있고요. 뭐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뷰도 들어봤습니다. 자, 관련 종목은 어떤 종목 체크해볼 수 있을까요?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 수준에서 보였던 1,200원에 근접해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환율 상승의 수혜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해운과 반조립 부문에서 이익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이번 3분기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3분기 들어서 컨테이너 해운에 이어서 드라이 벌크 운임 역시 급등했는데요. 완성차 해상 운송은 오히려 완성차 물량이 줄어든 자리에 더 비싼 운임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할 수 있어서 수익성이 기대 이상이고요. 벌크 부분은 3분기 평균 BDI가 2분기보다 35% 급등한 덕에 10년 이내 가장 좋은 영업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조립 사업 역시 화물 공급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환율도 올라가고 있어서 사상 최대 이익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공급망이 계속 불안정한 상황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수혜를 꾸준히 받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통보한 현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 물류와 유통 인프라에도 적극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만도입니다. 환율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주 바로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그중 만도는 이번 3분기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주요 고객사들의 생산 차질로 한국과 미국을 위주로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도 북미와 중국에서는 신규 고객사 물량을 확대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기대감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북미 전기차 업체와 중국 니오 위주로 구성된 전기차 업체들로 향하는 공급이 4분기 이후부터는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부터 북미 전기차 업체의 독일 공장으로 추가적인 공급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른 관련 매출도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는 LG노텍입니다. 광학솔루션 경쟁사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반사 이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회사 입지 향상과 함께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부가 센서 시프트 카메라와 타임 오프 플라이트, 비행시간 측정 방식의 모듈 공급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가운데 역시 우호적인 환율 여건은 수익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 신형 아이폰 효과가 온전하게 반영되는 4분기에는 3분기보다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아이폰 SE 5G 모델도 출시되면서 비수기 광학 솔루션 가동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겨냥한 XR 기기형 TUF 모듈 수요도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반도체 기판과 전장 부품 등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LG노텍, 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환율 상승의 수혜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수혜주 체크하고 왔고요. 저희도 이어서 업종별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환율 유가 하면은 가장 좀 영향을 받을 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항공업종이 아닐까 싶어요. 네. 간밤에 뉴욕에서도 델타 항공이 실적이 좋았지만 네. 그 유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는 또 하락하는 맞습니다.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도 한번 좀 희비를 갈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이 피해를 입고 어떤 업종은 좀 수혜를 얻을지. 이미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다 배우죠. 네. 이제 고등학교 때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수출 기업 좋다. 그렇죠. 수입 기업은 나쁘다. 이렇게 네. 배웠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업종과 수혜 업종을 우리가 딱 고스란히 눈에 보이게 되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피해 업종 대표적인 게 이제 항공업종입니다. 사실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블 버블 협정국 확대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양국이 이제는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이제 양국이 서로 이제 여행객들 교류하고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가자. 네. 이거 분위기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항공업계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는데 이게 뭐 환율 상승에 대한 또 유가 상승에 대한 압박 때문에 뭐 여지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좀 씁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항공업계가 안 좋은
온 게 이미 아시겠지만은 티켓을 원화로 끊잖아요. 근데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렌트비, 한마디로 임차료가 굉장히 셉니다. 또 항공료도 다 달러로 계산하거든요. 네.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환차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항공업계가 이렇게 달러가 오르게 되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 유가까지 오르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네. 델타항공이 대표적인 어제 시장에서 그렇죠. 델타항공이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보여줬다라고 봐서 이게 분위기가 또 좋지 않은 항공업계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뭐 우리나라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환율이 이제 10원 오른다 그러면 한 560억 원의 외화 손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도 한 190억 원의 손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미 조사가 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10% 이제 오른다라고 봤을 때 한 343억 원의 환차손이 생긴다라는 이제 예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환율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항공업계고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한 피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유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름값 오르면 정유업체 좋죠. 왜냐하면 수출하잖아요. 또 마진을 해갖고 이제 정제를 해갖고 이제 수출하는 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좋은데 진짜 그 유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율도 같이 오르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건 악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유업계도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뭐 당연히 이제 수요업종도 있겠죠. 네. 조선산업이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가전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별로 좀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수요업종으로서 여러분께서 좀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뭐 기조를 살펴보면 환율은 어느 정도 상단까지 왔고 유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른 좀 포트폴리오를 세우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또 투자 전략 세우셨는지 궁금하네요. 역시나 지금 상황으로는 업종별 차등화, 업종별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제 뽑기. 네. 네, 업종별 이제 차별화에 좀 중심을 둘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환율 상승기에 수입업종과 아니면은 이제는 피해 업종들이 극렬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특히 이제는 원자재 수입의 비중을 둘 수 있는 이제 내수 중심에 있는 이런 업종들 좀 피해 주시는데 철강, 화학, 식음료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환율 상승에 대한 피해 업종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찬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이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또 배당주가 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찬바람도 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인데 이런 거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은행주와 보험주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일단 샀단 말이죠.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다 이제는 달러 투자해갖고 지금 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배당주, 고배당주인 은행주나 보험주 쪽으로 이제 눈을 한번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포트폴리오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환율 흐름에 따라서 지금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 속에 오히려 사는 종목을 빠르게 발굴해서 찾아보자라는 전략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까요? 고수의 픽에서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고수의 픽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난희 전문가는 일진파워를 소개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돌파하면서 에너지난이 심각해지자 원자력 대안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진파워는 원자로와 관련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로 원전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 대선 정책주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서영훈 전문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면세 호텔 레저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리오프닝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국내 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실적 턴 어라운드도 기대되는데요. 주가 상승 흐름 이어질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명승부사 전문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올해 3분기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철강 제품 가격이 급등하고 또 원자재 철강석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겹치면서 10년 만에 찾아온 철강 슈퍼사이클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이 철강 슈퍼사이클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급등매매 전문가 우리산업홀딩스입니다. 리비안 실무진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서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해 국내 소부장 업체들과 미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비안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산업은 자동차 부품 회사로 자동차용 히터와 액추에이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산업홀딩스는 우리산업의 최대 주주인데요. 8,700원을 지지한다면 매수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브레핏 전문가 NK맥스입니다. NK맥스 NK스포츠로제가 최초로 고령암 말기 환자에서 완전 간회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는 11월 미국 면역암학회에서는 비소세포폐암의 1, 2회 이상 최종 결과도 발표합니다. 긍정적인 결과 발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고세픽 확인하셨습니다. 더 많은 고세 관심 종목은 오전 11시 적중 고세 관심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세픽이었습니다. 네, 이제 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시죠.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FNF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84만 5천 원 지금 터치를 하면서 상승률 20%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고요. 다음으로는 S-오일입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8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7일에 포스코 케미칼 편입이 됐고요. 현재 16만 5천 원에 편입이 돼서 최고가 기준으로는 4.5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손절가 터치하면서 또 손절 처리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먼저 포스코 케미칼 살펴보시면 이게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했더라고요. 지금 최고가를 찍었던 날과 지금 손절가를 찍은 날이 동일합니다. 그만큼 네네.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뭐 이슈가 나왔었어요. 네. 포스코 케미칼 이제 고객사의 양극재 품질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네. 것도 이슈가 나왔는데 뭐 이 포스코 케미칼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무근이다라는 부분을 좀 밝혔었고 그러게 지금 제가 보더라도 이 고객사 이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생산은 무리는 없어요. 크게 뭐 이슈도 없는 상태고 뭐 우선 LG에너솔루션과도 이제 추가 공급 논의가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에 의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하지만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포스코 케미칼의 중장기적인 그 어떤 뷰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떤 목표 주가를 내리거나 뭐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의한 변동성이 나오긴 하지만 뭐 그런 것보다도 이 포스코 케미칼의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이제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역시 뭐 포스코 케미칼 우리나라에서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동시에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기업으로서 분명히 이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꾸준하게 좀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보유 관점을 좀 유지를 계속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은 아쉬운 종목이었지만 끝까지 좀 보유 전략 유지해보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오늘 진입할 섹터도 바로 한번 공개 부탁드리죠. 역시 그 최근에 가장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사항이 이제 원자재 가격에 의한 인플레이션 그런 부분인데요. 우선 원자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뭐 계속 들어서 아쉬웠을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이 원자재 관련의 원자재 가격이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이 어떤 변동성에 의한 부분을 예측하는 부분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만약에 또 그 하향 추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또 그 기간도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원자재 가격은 사이클을 많이 타는 그런 특성상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원자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뭐 유가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석탄, 알루미늄 이 가격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수급적인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을 야기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친환경 그런 글로벌 친환경 정책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좀 과도기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어느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뭐 석탄이나 여러 가지 원자재에 대한 부분을 이 생산을 좀 제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발전량이나 여러 가지 뭐 전기 소비나 뭐 중국 전력난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소비 부분은 꾸준하게 일정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나 여러 가지 하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전력에 대한 수요 부분은 미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어떤 정책이나 작은 민감한 이슈로도 크게 어떤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관련된 주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 지금 공급을 제한하는 기조는 친환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의 기조로 봐야 되고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도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이클을 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겠습니까? LX 인터내셔널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LG상사 그전에 네. LG상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LX 인터내셔널의 자원 부분 쪽이죠. 이 자원 부분 쪽에서 가장 캐파가 큰 게 바로 석탄 가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에서의 전력난이나 이 생산 부분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석탄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의 이 자원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X 인터내셔널이 자원 부분 쪽 어떤 다른 또 IT 쪽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LX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바로 이제 자원 부분 쪽에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실적과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높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회복세가 지금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물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겠고 나머지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탄소 배출권이나 다른 쪽에서의 실적은 제가 보더라도 이 4분기 때 연말 이후에 지나서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 이 원자재 관련주로서는 어떤 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 외에 어떤 수소 관련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한국가스공사나 다른 어떤 중소형주보다는 어떤 ROE나 높은 이런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어떤 좀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 목표가는 지금 이제 33,300원을 종가로 끝났는데 1차적 목표가 4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원자재 관련해서 지금 탑픽으로 LX 인터내셔널 뽑아주셨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도 예상치를 못 웃돌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의 4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해주셨고요. 지금 최근에 좀 주가의 변동성이 하루의 변동폭이 조금 크다는 게 걸리긴 하지만 목표가 손절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세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간밤에 이 뉴욕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나왔지만 시장 견조했고요. 또 CPI가 예상보다 상회했지만 크게 반응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테이퍼링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었고 뭐 CPI 같은 경우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결과도 받아들일 만하다. 지금 투자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그동안 좀 발목을 잡고 있던 병목 현상, 지금 미국 정부가 해결을 하겠다라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굿모닝 에이스를 통해서 개장 상황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never said I had you.